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경남도의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도내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해 정책들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목받는 지자체가 바로 고성군인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패널 한 분 모셨습니다. 고성군 정책의 목적과 현재 진행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흔쾌히 나와주신 백두영 고성군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군수님. 알겠습니다. 네. 도내 지자체 중에서 아주 적극적인 새 정책으로 고성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오늘 출연하시는 데 있어서 군수님께서 지역민들이 정책을 알아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또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흔쾌히 출연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라고 해서 그래 왔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네, 이제 연초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해돋이 행사도 못하고 이제 해돋이 행사를 오시는 분들을 막는 역할만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고성군이 모두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은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고성군은 또 청정지역 유지할 수 있었고 다른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어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로서 아마 새해는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참 도민들이 많이 힘들었고 올해도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이를 해결하는 게 경남도의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성군의 청소년 수당이 또 주목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되죠? 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카드를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선물로 드렸었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면 군수님 고맙습니다. 용돈 줬어. 좋은 데만 쓰겠습니다. 고성군에 꼭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고성군에서만 사용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학부모님들은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이 이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청소년들이 자기 꿈을 좀 펼쳐 나가는데 행정이 조금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참 의미 있는 정책이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은 대체로 어디에 주로 쓰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정말 궁금한 건 원래 저희들 취지는 학생들이 배가 고프면 라면도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김밥도 사 먹고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관에도 가고 혹여나 이제 부모님들 생일 잔치 때 밥도 함께 사줄 수도 있는 효도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서점입니다. 이런 올바른 청년들이 고성군의 청소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했을 때도 국민들이 제일 많이 쓴 게 1등이 서점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 고성군의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성군도 마찬가지로 힘들겠지만 이걸 해결하는 돌파구로 그 동계 전지훈련팀이나 전국대회 유치 같은 스포츠 산업 분야에 주력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가 전에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고성군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위축된 대한민국 스포츠를 책임진 고성군. 그래서 정부로부터 스포츠 산업 대상도 받았습니다.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5개 종목 60개 팀 2,000명 정도의 전지훈련 선수단들이 고성으로 이렇게 오고 있고 제가 2018년도에 전국대회가 고성군에 18개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46개까지 늘었고 올해는 64개까지 유치를 저희들이 했고 나중에 저희들은 고성군에는 해양 스포츠 포함해서 100개 정도의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100개면 한 달에 8개 정도의 전국대회 이틀에서 3일 정도 하면 20일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체육하시는 분들이 고성군에 와서 먹고 자고 쓰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럼 이렇게 선수들도 그렇고요. 관계자들이 왔을 때 좀 예. 머무를 숙소가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유소스테 현재 추진 상황도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대회를 유치를 많이 하면 옆 동네 계신 통영시장님이 항상 고맙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숙박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통영으로 넘어가서 숙박을 하니까 네. 올 4월 달에 세계적인 건축가인 성효상 선생님이 설계한 유소텔이 4월 달에 착공되면 네. 내년 10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다. 오. 이제 전체 금액 240억, 지하 2층, 지상 9층에 4개 동에 230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공간.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300명이 들어와서 회의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모든 체육시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었지만 단 하나 안타까운 이제 숙박의 문제가 내년 되면 해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선수단들이 편안하게 고성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한 정책들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코로나로 학교도 문을 닫았고 또 요식업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농수산업의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 최연석, 오세덕, 유현수, 여경래 이 네 분이 고성에 오셨는데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고성에서 생산된 식자재의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양념을 추가하는 것은 그 식자재에 대한 결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원재료가 좋다 이 말씀이신 워낙 거죠? 싱싱하고 맛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수산물 경매가가 대한민국에서 고성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만큼 맛있다라는 신선하다. 거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농업축류유산 14호로 지정된 둔벙 그리고 이제 그 둔벙이 국제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고 더 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은 한 1,000억 정도의 국가 공모사업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산업이 완공이 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육상 양식장이 고성군에 들어서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이제 다금 바리류입니다. 이 바리류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에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고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작년에 하림그룹과 협약해서 공모사업 선정됐던 스마트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전 세계 축산인들이 전부 고성으로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렇기 때문에 고성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들은 전국 최고,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고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스포츠, 농축산업도 그렇고요. 고성군이 어디 하나 빠지지가 않겠다. 맞습니다. 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분야 걸쳐서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미치지 못할까 싶어서 그 고성군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모든 국민들에게 또 결정하기로 네,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통 큰 결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성은 모든 걸 하더라도 찔끔찔끔 문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더라도 전체를 다 주지 선별적으로 주지를 또 않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고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네. 작년부터 이제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고성 군민들을 위해서 뭘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얼마 전 1월 6일 날 원래 때 저보고 고성 군민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셨고 네. 저희들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날 바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2월 1일부터 고성군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 원씩 고성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바로 다음 달이면 이제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예. 군수님의 그런 통큰 성격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예. 지원금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성군은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이상 뭐 지급 대상에 있어서 여러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 코로나19 예. 감염 확산 자체를 막는 방역에 주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군이 앞장서서 또 선별 검사를 확장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2019년도에 아마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독감 예방 접종, 인플루엔자 접종입니까? 네. 이것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던 최초의 경우이기도 하고
보건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별진료소로 이렇게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 65세 국민들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전부 검사를 하고 있고 네. 관내에서 고성으로 출퇴근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저희들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작년입니까 8.15 광복절 집회를 다녀왔던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네. 고성군은 이틀 만에 65분 전부 다 찾아내고 다 검사받고 다 음성으로 나오고 다 자가격리시켰던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행정, 그것이 저는 고성군이다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선별 진료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예. 꺼리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이제 외지에 나가 계신 이래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이 항상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어머님이 검사를 받게 해줘서 고맙다, 아버님이 검사를 받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면 단위 중심으로는 저희들이 그 면에 직접 진료소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직접 이렇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이동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와서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불편함은 저희들이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네. 불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선제적인 고성군의 행정에 다 이렇게 흡족해하는, 만족해하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도 이제 불법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검사를 잘 안 받으려고 하지만은 고성군은 불법이든 합법적으로 오셨던 노동자들도 전부 다 검사를 다 받고 있는,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군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가 이렇게 두각을 또 드러내서 예. 네, 듣는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코로나19 이후의 이야기가 아직은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좀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 소강 상태 접어들고 이제 거리 단계가 하향 조정이 되면 어떤 분야에 고성군이 집중적으로 주력할 계획이신지? 저희들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생태도시 고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은 고성은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재작년이었습니까? 이제 토종 돌고래, 상괭이,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고성이기도 하고 네. 친환경 생태농업 최우수 3년 연속 수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건 11월 달이 되면 몽골에 있는 독수리가 기후를 나기 위해서 고성으로 이렇게 오는데 네. 천년기념물 241호입니까? 전국에서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전부 다 독수리라 보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룡의 천국 고성, 독수리의 천국 고성. 하나 더 이제 순천만이 참 유명한데 순천만과 비교될 만한 고성군 만면 간사제 갈대 섭지 같은 경우는 오시는 학자들이 보면 전부 다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천혜의 조건들을 다 활용해서 생태도시 고성, 사람이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스포츠의 메카 고성. 전국대회를 100개 이상 유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운동선수들이 고성으로 올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외 다양하게 다른 것도 많겠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스포츠 산업의 메카 고성, 생태도시의 메카 고성. 이렇게 좀 준비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소들이 요즘 더 이렇게 집중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또 네, 같이 함께 가는 정책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말림산 토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으로도 좀 관심을 더 가지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내년 7월 달에 송악동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림산 토성이 발굴되면서 네. 송악동 고분군 같은 경우는 왕릉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림산 토성은 지금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보존된 토성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이다. 저는 이런 말림산 토성과 내살리 고분군, 송악동 고분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문화예술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성군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 또한 저희들의 올해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과 매번 이야기 나눌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참 빨리 간다. 근데 또 내용이 알차세요. 그래서 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고성군 인사혁신 사례도 여쭙고 싶은데 이제 이런 궁금하네요. 겁니다. 이제 그 전 재작년도에는 고성읍장을 언민들이 직접 투표로서 뽑게끔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급에서 7급, 그리고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승진하시는 분들이 승진하면 고성군을 위해서,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직접 콘테스트에 참가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심사위원들이 질문하고, 그리고 후보자들은 답변하고, 거기서 점수 매겨서 1등은 바로 승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날 그 콘테스트를 고성구민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그걸 본 이제 군민들이 하시는 말씀, 공무원들이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들도 점수를 매겨봤던 모양입니다. 국민들도. 그 점수 매긴 것과 심사위원들의 결정이 거의 비슷하더라. 네. 이제 많은 공무원들, 먼저 승진했던 공무원들은 야, 우린 너무 쉽게 승진했구나.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실제로 보면은 건평을 보면은 밑에 있는 분들은 승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건평을 받았던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콘테스트에 참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으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1, 2, 3등들은 긴장하게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게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변화와 혁신만이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공무원은 편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신뢰를 더 높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참 똑똑했는데 네. 공무원 생활 오래 하니까 조금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러 현안들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교통망 확충이 아닐까 싶은데 그 남부내륙철도 역사가 고성에 생겼으면 싶다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역사 유치 상황도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전략영향평가했던 것을 이제 저희들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김천, 김천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로 가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합천과 고성 통영 거제 역사가 들어서는 걸로 뭐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군수 재선거 나왔을 때 1호 공약이었고 김경수 지사님이 2018년도 선거 나왔을 때 1호 공약이었었는데, 지사님 고향도 고성, 저도 고성. 고성에 이제 고성 역사가 들었으면 한 가지 좀 바람이 있습니다. 고성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들을 고성역에서 싣고 서울로, 평양으로, 중국으로, 유럽까지 가서 유럽인들의 식탁 위에 우리의 농수축산물들이 올라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제 여쭤볼 시간인데 우리 국민들께 앞에 있는 카메라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군수가 되고 난 뒤부터 항상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어떨 때 국민들이 가장 행복할까였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행정이 국민 편일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은 2021년 고성군의 코로나19 시대 대응하는 눈에 띄는 정책들에 대해서 백두영 고성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계획이든 세운 대로 모두 이뤄지면 참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백두영 군수의 열정과 고성군의 노력이 국민의 생활 전반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확신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출 생활 백신.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나는 산책한다. 고로 거리 둔다.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입니다. LG 헬로비전